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가을이 왔습니다. 정말 시원한데요. 실록의 푸르름이 이제 점점 노란 색깔로 변하겠죠. 그죠? 최근에 예도가 국내 정치에 대한 철학 평론을 연속으로 몇 편 올렸더니 진짜 서양 철학을 좋아하고 특히 니체와 하이데거,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슬라보의 지제까지, 그죠? 데카르트부터. 예도는 강의를 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주 풀어내는데, 중세 신학까지. 철학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그 정치하는 똥물에 그 인간들의 말들은 그 인간들에게 맡기고 그냥 철학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댓글이 한 열 몇 개 달리고, 한 분은 평안을 빕니다 하면서 떠나더라고. 참 철학이 뭔지를 모르죠. 그죠? 서양 철학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는 마르크스 이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도 이런 정치적 현실에 대한 철학적 비판은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 전반에 걸쳐서 단지 어떤 문화적인 질을 높이는, 거죠,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 역시도, 그죠?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을 뺀다면 그는 철학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 앞서서, 그죠, 포이에르바하 테제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해 왔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관건이 되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죠? 철학에서 이게 없다면 그건 철학이 아니겠죠, 그죠?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점점 AI로 진입해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철학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그죠? AI 시대에 어떻게 주체적 인간이 될 것인가. 나도 모르게 노예 도덕에 붙잡혀서, 그죠, 특정 유튜브를 신뢰하고 숭배하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나는 주체적 인간이 될 것인가. 앞으로의 어떤 문화적 지형도에서 비오폴리티크,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생명 정치,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오뿌부와흐, 생명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분화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정치 권력은 그 권력의 힘을 통하여 국민 전체를 몸을 통제하고 정신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작동시킬 것인가. 담론의 질서에서 배제되는 것과 수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이미 보드리아르가 예언한 것처럼 이미지의 시대에 각 사람들은 원본과 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사를 원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지의 시대, 그죠? 그래서 특정 유튜브 권력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잡아먹는 이 시대에 어떻게 철학자가 침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김어준과 같은 거죠. 유튜브 권력자, 유튜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빨아대고 그것을 국민에게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권력자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은 언론인도 아니요, 그죠? 언론을 통하여 정치질을 하는 무당이에요. 그 배후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형으로 모시는 인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고는 상당히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서 역사관 역시도 폭력적이고, 그죠? 그리고 조국 사태, 조국 당의 그 성비위 사건이 나타났을 때 침묵하는 이자의 입술, 여러분 한번 봐봐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온갖 인간들을 비판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비판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균열 지점을 비판하는 자를 그저 갈라치기 한다. 리박스쿨에서 왔다. 그리고 언제나 이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팔고, 그지? 겸손은 힘들다라는 이 유튜브 빠롤 역시도 박근혜와 윤석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윤석열과 그 다음에 박근혜와 같은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악마가 있어야 이자는 살아가는 거야. 악을 팔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진영의 선을 강조하는 노예 도덕의 장사꾼, 이 무당이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문재인 같은 자를 그죠? 등극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도가 니체와 하이데거를 논할 땐가? 여러분 생각해봐. 또다시 이미지 정치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그죠? 여러분 문재인 때 한번 생각해봐. 그때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는 정치를 제일 잘한다라고 문재인 지지자들, 문바들은 숭배하면서 찬양했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그죠? 상대의 악을 팔아서 자기의 정치력을 유지하는, 그러나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는 이런 이미지 정치로 5년을 보낸 장가예요. 뭐 페미니즘도 적절하게, 그죠? 이용해서 정적들을 많이 죽였죠, 그죠? 이자는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자야, 예도가 볼 때는 철학자로서. 그러니까 이 무당 주변에 이제 철학자가 하나 붙어서, 그 철학자가 누군지 알아? 박구영이야. 여러분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자의 담론 분석을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민주당 진영을 옹호하고, 그죠? 뭐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민주당 진영 안에서도 문재인의 입을 옹호하는, 조국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그라 이거야. 이자가 철학을 팔아쳐먹는, 거죠? 그런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정말 얘도 혼자의 목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인 거야. 이런 이미지 정치, 그죠? 원본과 복사가 없어진 시대에 김대중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고, 문재인이 없었으면 이재명도 없었다. 이런 미친 역사학을 가르치는 자의 이 거짓 입술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그가 오늘날 철학자겠는가, 여러분? 응? 그러니까 박구영이가 이 자의 이데올로그가 되면서, 그죠? 나타난 그 허당은 특히 그의 팬덤을 분석할 때 그대로 드러나, 여러분. 결국은 문바의 입이요, 조국의 입인 거야. 그러니까 철학자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팔고, 그죠? 온갖 철학을 갖다 대서 결국 빨아대는 인간이 문재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김어준, 그죠? 이 공장장이, 이 무당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 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대립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같은 자를 만들어서 지난 3년간, 그죠? 대한민국을 말아쳐먹고 이 내란을 통과하면서 온 국민들이, 그죠? 저항했잖아. 응? 키세스 주인공들을 자기 콘서트에 불러놓고 이들의 어떤 그 역사의 진행 과정에 참여했던 그 열정을 문재인을 띄우는 데에 써먹었던 거죠. 그런 정말 기괴하고, 여러분들 그 콘서트 영상 봐봐. 정말 기괴합니다. 무슨 종교 교주가, 그죠?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문바를 다시 등극시키려고 했던 이자의 정신병의 수준을, 그죠?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봐.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다. 맞죠, 그죠? 탁월한 역사 해석인 거야. 그런데 과연 문재인이가 그 이전에 이 무당의 역사 해석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인가? 여러분, 오늘도 이낙연을 또 만나서 히덕거리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코미디죠, 그죠? 그 이미지 정치로 5년을 보내고, 그죠?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SMS를 통하여 자기 근황을 알리며 그 당시에 문바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그죠? 그리고 당파 싸움을 야기시켜서 진보 진영을 주체적 정치를 하는 그런 국민들로 만들지 않고, 이 정치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 악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서 옆차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감성파리에 국민이 뽑아줬더니 일은 안 하고, 그죠? 주체적으로 생산하라고 뽑아줬더니 언제나 박근혜와 윤석열 같은 저
악한 자들의 악을 팔면서 자기들은 주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정치적으로 생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일에는 무능력했던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를 또다시 21세기 이재명 시대에 불려오려고 했던 이자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잡아먹는다? 이미 잡아먹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상당히 오래됐어. 그러니까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잡아먹는다는 건 뭐야? 특정 유튜브가 정치적으로 그죠? 어떤 사안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주제가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대통령까지도 이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은 그죠? 다원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 역시도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도는 그래. 무슨 뉴스 공장에 223만의 구독자들이 모두가 다 김어준의 입을 그죠? 신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많은 비판적 지성을 가진 자들이 많겠어. 조국의 그 뻔뻔한 그죠? 대통령 행보,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자기 당 안에 내부를 그죠? 전혀 돌보지 않는 저런 태도,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냉담한 공감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조국이 보여준 그 일방통행, 소통 능력 없고 공감 능력 없는 그죠? 지도자로서 저로죠, 그죠? 엘리트주의에 쩔어서 이미지 정치에만 몰입하는 그죠? 이런 자를 대권 후보로 밀지를 않나? 여러분,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는.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이 얼마나 가부장적이며, 그리고 역사를 보는 눈이 그런 거야.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을 일렬로 세워서 그죠? 문재인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끊임없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재명 시대에 이런 회색 정치질을 하는 이런 자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가 오늘날 무슨 철학자야. 유튜브 권력은 이미 정치 권력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상 역시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러한 유튜브 권력을 가진 자가, 유튜버가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뭐야? 곧 파시즘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자의 입이 곧 이제는 신의 말처럼 되어서 그죠? 모든 정치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갖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실패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성공했다 그래봐, 조국이 아마 곧 이제는 차기 대권 후보로 나타나서 그죠?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재명 시대의 정치를 그저 이런 권력 다툼이나 아니면 특정한 계파 싸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대통령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는 그걸 보는 자들이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집단지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이러한 채널들이 다원성을 형성하여 다른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죠?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의 21세기 AI가 가속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더욱 드러날 건데, 오프라인의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그 이미지가, 그죠? 어떤 현실의 실제를 덮어버리고 이미지가 실제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다수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조국 사태 봤죠? 문재인 같은 자가 그 이미지를 벗겨버리니까 무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잖아. 조국 역시도 그런 거야. 철학은 이 비현실을, 이 이미지를 깨서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야. 그게 비판 이론이야, 여러분. 비판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의 교리가 판을 치게 돼 있어. 그게 종교와 관계없는 이러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죠, 그죠? 이자는 이미 정치질을 한 거예요. 정치질을 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를, 특히 문파 계열의 정치인을 선호하는, 그죠? 그 무능력한 자들을 끊임없이 이미지를 통하여 치장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계를 조작하고 위장하고 변조시키는 그런 장본인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자의 말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대한민국 정치계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 저런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무능한 이런 인간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력을 이용하여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을, 생명 권력, 비호 부부와흐를 통제하면서 자기의 부를 챙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자가 정치를 하면서, 그죠? 나는 그 부작용들을 이데올로기 비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문재인 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번에 문파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 그러나 다 보이죠, 그죠? 이런 이상한 움직임이 성공했다면 정말 미래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길이, 그죠? 또다시 계파 싸움과 당파 싸움과 같은 그런 것에 빠져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 혼란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특정 권력을 옹호하고 특정 당파를 옹호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챙기게 만드는 이런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아무 관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이런 이미지 정치가 지배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자의 입을 잘 봐라. 이자의 입과 그리고 이자의 입을 돕는 박구용의 입을 봐봐. 박구용은 정말
그 온갖 철학 대가들의 그 말들을, 그죠? 결국 문바와 조국과 같은 저런 무능력한 자들의 이미지를, 그죠? 치장하는데 사용하고 싶은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자 역시도, 그죠?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면 거기에 물질적 조건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얘도가 철학적 웃음을 보냅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